네, 그 다음으로는 펑션들 간의 정보 교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정보 교환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처음 공부한 것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는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당하는 함수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return value는 어떤 그 호출당한 펑션이 호출한 펑션한테 제공해주는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당하는 함수한테, 그리고 return value는 호출당한 함수가 자기를 호출한 함수한테 전달해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파라미터를 다운워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return value를 upward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bidirectional communication인데요. 자,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파라미터가 일반적인 파라미터가 아니고 포인터라는 특수한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은요,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호출하는 함수가 당하는 함수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호출을 당하는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한테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약간 다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운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그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x 더하기 y를 계산한 이후에 그 값을 다시 x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턴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저 앞에 있는 함수 메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는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a가 있고요. 그 a가 이렇게 다운펑을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뿐이 아니고 15라고 하는 밸류도 같이 그 액츄얼 파라미터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밸류, 즉 5는 x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15는 y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x는 5고요. y는 15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 a가 x에 들어갔으니까 초기값이 5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요. x와 y를 더해서 다시 x에 넣습니다. x가 5고 y가 15니까 둘을 더하면 20이 되겠죠. 20의 값이 x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그림처럼 5의 값이 지워지고 그 자리에 20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버라이트 된 거죠. 그럼 x의 값은 현재 얼마일까요? 네, 20입니다. 20입니다. 근데 그 20이 이제 함수 호출할 땐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한번 봅시다. 자,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이후에 printf 문장을 이용을 해서 a를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5가 나옵니다. 자, 5가 나오는데 왜 5가 나오냐면 아까 파라미터가 전달될 때요. a의 값 5가 x로 전달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와 x는 다른 변수다. 독립적인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을 다운펑 안에서 아무리 바꿔봐야 원래 변수인 a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x는 x 더하기 y라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원래 메인에 있었던 이 함수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일반적인 다운로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call by value라고 부르는데요. call by value가 무슨 뜻이냐면 a가 x로 넘어가는 과정은 value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로 call by valu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함수를 예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그 인테저 밸류를 입력받고 이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이제 exchange 할 겁니다. 둘을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A에 10을 넣고 B에 20을 넣었다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를 짜서 A가 20이 되고 B가 10이 되도록 이렇게 교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 함수의 이름을 수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압.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짤까요? 자, x와 y를 전달해, 아니, 그 파라미터로 이렇게 갔는데, a, b를 전달해 줬는데, 그 값이 바뀌도록 하고 싶다. 자, 이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될까요? 다운로드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될까요? 네,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면, 아까 제가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메인에 a와 b라는 변수가 수압의 x와 y라는 변수로 전달이 되면은 그 과정이 call by value니까 a, b의 값이 복사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무리 펑션의 그 파라미터 그 변수 x, y를 아무리 바꿔도 원래 있었던 그 변수 a, b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별도의 비디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역시 비슷합니다. A, B, C를 받아서 이 세 개의 변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시프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이 B에 들어가고요. B의 값이 C에 들어가고 C의 값이 A로 들어가도록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파라미터 3개를 여기에 선언해야 하죠. 자, 그런데 A, B, C가 복사된다면 이 안에서 그냥 다운로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은 파라미터로 지정된 그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변수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변수는 메모리상의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특정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영역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은 그 위치죠.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즉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사실은 세 가지의 그 특성을 갖습니다. 자, 첫째는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그 변수는 앞으로 A라는 이름으로 내가 부르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변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value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변수에 5라는 값을 집어넣었다. 그럼 그 value가 이 value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어드레스입니다. 자, 어드레스는 메모리 공간 상에서 그 변수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그 변수의 위치가 어드레스라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그 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위치를 사용을 좀 해야 합니다. 구분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펑션 콜을 할 때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보낼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호출하는 함수에서 그냥 변수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value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받는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면은요, 그 파라미터 자체가 독립된 변수입니다. 그럼 펑션 콜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죠. 보내는 함수에서 a라고 쓰면은 실제로는 a의 value를 보내게 됩니다. a의 value를 보내면 그 값이 전달받는 이 변수, 즉 파라미터로 건네집니다. 그러면 이 받는 변수에서 그 5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편의상 제가 보내지는 파라미터는 a라는 이름을 썼고 받는 파라미터는 x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값은 받았지만 이 값을 x를 아무리 바꿔도 a는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호출당한 함수가 호출한 함수를 값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호출하는 함수가 변수의 값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변수의 어드레스를 보냅니다. 자, 이 어드레스는 이 변수의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드레스를 이쪽으로 넘겨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받는 변수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호출당하는 함수가 이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원래 변수인 a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라미터는 1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펑션이 자 10번 번지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이런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번 번지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그럼 10번 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10번지에다 10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100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즉 a라는 변수의 value를 100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호출당하는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호출당하는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값이 아니라 주소를 넘겨줘야 합니다. 어드레스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호출당하는 함수가 몇 번째 몇 번째 번째에 어떤 값을 어떻게 넣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위쪽에 있는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값을 이 호출당하는 함수한테 넘겨주는 것뿐이 아니라 호출당하는 함수가 정보를 파라미터를 통해서 호출하는 함수한테 넘겨주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호출당하는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한테 값을 넘겨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턴 밸류지요. 근데 리턴 밸류는 값 하나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예제 있죠. swap이라는 펑션이나 또는 shift3라는 펑션은 그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 2개 이상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밸류는 값을 하나밖에 줄 수 없는데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밸류는 2개 이상이다, 이런 경우죠. 이 경우에는 리턴 밸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 또는 두 개 다 마찬가지, 2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변수 하나는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호출당하는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값에 영향을 주는데 그 대상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 쓰면 편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어떤 값을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넘겨줘야 하는 그 정보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1KB 또는 1MB 또는 그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복사에 의해서 값을 넘겨주면 계산하느라 그 값을 건네주느라고 계산량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여기서 계산량이랑 복사하는 것도 계산이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 쓰면은요, 원래 밸류 자체는 그대로 있고 시작 어드레스만 넘겨주면 됩니다. 아주 여기서 일이 넘어가는 정보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죠. 그만큼 efficient합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바이다이렉셔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변수의 값이 아니라 어드레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드레스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넘겨오는 값이 인테저가 아니라 인테저의 주소면은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줄 때 어떻게 주소를 얻어오는가. 두 번째는 넘겨주는 값이 아닌 주소를 어떻게 받는가. 이 2가지인데요. 네, 이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그 비법은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스캔F에서 사용했던 앰퍼샌드 오퍼레이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어드레스를 받으려면은 어드레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이 바로 포인터 타입입니다. 포인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렇게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의 이름은 up 펑션입니다.
메인에서 그 up 펑션을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이 앞에 그림에서 제가 value가 아닌 어드레스를 넘겨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드레스를 넘겨주는 방법이 이 앰퍼샌드입니다. 이 변수 앞에다 앰퍼샌드를 붙이시면은 그 값이 아니라 그 어드레스를 넘겨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A라는 변수의 어드레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어드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변수의 이름이 파라미터의 그 파라미터 타입이 인테저 AX가 아니고 인테저 스타 AS입니다. 스타 마크가 있죠. 이 스타 마크의 원래 이름은 애스토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테저와 AX라는 변수 이름 사이에 애스토리스크가 붙어 있죠. 이 의미는, 자, 이 타입이 인테저 밸류가 아니라 인테저 변수의 어드레스, 주소값을 저장할 타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를 넘겨줄 때 앰퍼샌드를 붙이면 그 변수의 값이 아닌 어드레스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 받을 때에는 그 포인터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포인터는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그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은 타입과 이름 사이에 이렇게 애스터리스크, 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A라는 그 value가 아니라 A라는 어드레스를 받았을 때, 자, A의 번지수, 예를 들어 10번지다. 10번지에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AX와 AY에는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AY에 어떤 값을 넣어라, 그게 아니고 AY가 가리키고 있는 값, 그 주소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그 값을 집어넣거나 또 읽어오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별표입니다. 이 별표를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별표하고 여기 붙어 있는 이 별표는 의미가 전혀 다른 별표입니다. 자, 그 부분 제가 좀 명확하게 할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애스터리스크는요, 이 뒤에 있는 그 변수가 AX와 AY가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소를 받는 변수다. 그거를 알려주는 별표이고요. 여기 있는 이 별표는 그 변수의 값이 아닌 그 변수가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을 가져와라, 또는 거기에다 값을 써라 라고 할 때 그 사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AX라고 하면은 이 AX라는 포인터 변수 그 자체의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 자체의 값은 사실 A의 주소 값입니다. 그리고 AX에다 별을 붙이면은 그 주소가 가리키는 그 위치의 밸류를 말합니다. 아까 예에서는 A의 번지수가 10이었고 그 밸류가 5였죠. 그래서 그 밸류의 값이 그 5였는데 이렇게 10번지를 2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변수 a의 값이 5에서 23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나를 호출한 메인 함수의 a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그 asterisk ay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보통 C 언어에서 상당히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물론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 언어 같은 언어는 일단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는 공식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공식이 뭐냐면, 자, 첫째는 내가 건네줄 정보가 함수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일단 그 변수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십시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앰퍼샌드를 붙인다가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변수가 있다면 앰퍼샌드를 붙이는데요. 이 변수의 값이 함수에서 바뀔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변수를 받을 때에는, 즉 앰퍼샌드 있는 변수를 받을 때에는 무조건 이 안에다 별을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포인터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을 때는 여기에 별표가 찍혀 있어야 하고요. 앰퍼샌드가 없는 변수를 받을 때에는 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은 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실 때는 이 앞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하나씩 다 찍어 주십시오. 물론 뭐 찍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예제처럼 밑에 있는 펑션이 위에 있는 펑션의 변수를 바꿀 때에는 그때는 찍어 주셔야 합니다. 값을 읽을 때에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그 공식 앰퍼샌드, 파라미터의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사용할 때 에스터리스크,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사용하시면은 일단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를 호출당하는 함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대로 외워서 일단 사용하시고 이후에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출할 때는 호출하는 함수의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입니다. 받을 때는 그 파라미터에다가 다음과 같이 포인터를 이렇게 그 포인터 마크 별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가리킴을 당하는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쓸 때는 이와 같이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 또는 뭐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같은 뜻입니다.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 에스터리스크는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 또는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여기 사용되는 이 에스터리스크는 그냥 포인터를 나타내는 에스터리스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exchange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x에 10이 들어가 있고 y에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값을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잠깐 생각해 보죠. 잘못된 솔루션 먼저 보겠습니다. 자, y를 x에 넣고 x를 y에 넣으면 바뀌는 프로그램 같이 보입니다. 자, 근데 동작할까요? 네,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씩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y를 x에 넣으면요. 자, y의 값이 22, x에 오버라이트 됩니다. 그럼 x의 값이 2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y에다 집어넣으면 1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버라이트한 20이라는 밸류가 y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되면은 x도 20, y도 20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x가 오버라이트 당하기 전에 다른 곳에 좀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푸시려면 다음과 같이 x, y 외에 제3의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 변수의 이름을 temporary variable의 약자로 temp라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은 좀 이따가 오버라이트 될 거기 때문에 x의 값을 temp 변수에다가 먼저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y의 값을 x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는 20이 되었지만 원래의 값이었던 10은 이 temp 변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temp 변수를 x에다가 집어넣으면 10이 잘 보존되어 있다가 이 y 변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x와 y가 서로 exchange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exchange라는 펑션인데요. 아까 얘기해서 수압이라는 펑션이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change xy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요 위에는 a와 b를 다음과 같은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호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값인 10이 넘어가고 b의 값인 20이 y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을 exchange 합니다. 이 로직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로직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럼 x와 y는 서로 exchange 되겠죠. 그런데 네, a와 b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x, y는 a, b의 복사판이고요. 복사판을 아무리 바꿔봐야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그 exchange를 호출하고 exchange의 definition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적용한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1번 공식은 보내는 변수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입니다.
AB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공식 완성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식, 그 변수들을 받는 파라미터 앞에는 별표를 찍어서 포인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 x, y에다가 여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별표를 찍어서 포인터 변수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a가 아니라 $a, 즉 a의 주소가 넘어왔을 때 주소를 받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주소는 y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포인터 변수를 읽거나 쓸 때 별을 붙여서 읽거나 씁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x를 읽어오거나 그냥 x에다 값을 넣었죠. 그렇게 안 하고 다음과 같이 별 x에다가 x의 값을 가져오고 별 x의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별 x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다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별 y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x와 y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a의 값과 b의 값을 직접 바꾸는 그런 명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divide라는 함수를 작성할 건데요. 인테저의 나누기는 사실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죠. 몫이 나오고 또 나머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네,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함수는 return value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돌려줘야 되는 값이 몫과 나머지 등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네, 돌려줘야 되는 값이 하나면 return value를 써도 되지만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return value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divide라는 함수는 그 파라미터가 4개가 필요합니다. 왜 4개가 필요하냐면 전달해 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2개가 있고요. 결과를 받아야 하는 파라미터가 또 2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먼저 유저한테 숫자 2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2개의 값을 num1, num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2개의 변수는 요 밑에 divide 함수로 전달해주는 입력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quotient하고 remainder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저 divide 함수로부터 내가 받아야 하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함수 앞에는 앰퍼샌드를 붙였습니다. 네, 이 앰퍼샌드는 공식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면서 호출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num 안에 있었던 값은 1이 넘어가고요. 예를 들면 아까 예제가 10을 3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러면 10이 dividend가 되고요. 디바이서가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quotient하고 remainder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dividend와 divider를 이렇게 나누면 그 몫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quotient에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quotient가 가리키는 그 변수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quotient가 가리키는 변수는 이 메인에 있는 core라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ore에다가 이 몫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dividend, percent, divisor 이렇게 하면 10 나누기 3으로 하고 나머지를 취하니까 1이 되죠. 1의 값을 리메인더에다 넣어라가 아니라 리메인더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램 변수의 주소가 요 리메인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메인더가 가리키는 변수는 요 램이라는 변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1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요, divide라는 변수가 자기를 호출한 메인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바꾼 겁니다. 두 개를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합니다. 자, 몫은 얼마다? 예, 쿼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여기 3이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램이 출력이 될 텐데 램은 이제 이 위치에 들어오겠죠. 1이 출력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2개 이상의 밸류를
펑션이 자기를 호출한 펑션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퍼센트를 하나를 쓰지 않고 두 개를 겹쳐 썼습니다. 그 이유는요. 퍼센트를 쓴다면 printf가 저 뒤에 뭔가 컨버전 스펙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d, %f, %c, %s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라는 것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printf한테 자, 이 %는 컨버전 스펙이 아니고 그냥 % 문자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를 두 개 이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쓰면 실제 출력은 그냥 하나의 %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주 우리가 펑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스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함수를 define 하는 거죠. 자, define 할 때 특히 펑션의 헤더를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펑션의 헤더에는 return 타입과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이름은 그 펑션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 우리한테 무슨 펑션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저 펑션의 헤더를 잘 설계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펑션을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할 때는 헤더를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서 저 프로그램의 맨 위쪽에 복사해서 넣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맨 마지막에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펑션보다 위쪽에 나오는 것이 그 펑션 디클러레이션입니다. 원칙은 첫 번 호출보다만 앞에 있으면 원래는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프로그램의 맨 위에다 넣는 것이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만들기도 했고 선언도 했으니까 사용하면 되죠. 사용하는 방법 펑션 콜 하시면 되고요. 함수의 이름 쓰시고 괄호 치시고 액츄얼 파라미터들을 쭉 써주시면은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리턴 밸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밸류를 예를 들어 어떤 변수에 어사인 하신다거나 즉 그 펑션 콜 하는 파트를 다른 변수에 어사인 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익스프레션 같은데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연습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least significant digit, 즉 1의 자리 숫자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펑션을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사용할 건데요. 자, first digit이라는 함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펑션의 역할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 즉 1의 자리 숫자를 return 해주는 숫자입니다. 펑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유저가 532라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이건 물론 인테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532라는 숫자의 가장 낮은 자릿수,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2라는 숫자를 리턴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턴 밸류를 받아서 printf로 출력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과정도 별도의 비디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이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서 더 복잡한 프로그램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